Saved up enough money to take back that house we've been renting out. So starting next fall, you going to a school that appreciates you. 파리 영화는요. 야, 너 신의 손 알아? 신의 손? 마라도나? 아니야. 아, 부산 아이파크 골키퍼? 아니야. 그리프티드 핸즈 벤카스 스토리. 그렇죠. Gifted Hands. Gifted 하면은 재능 신이 내린 뭐 이런 신의 손이라 딱 맞네요. 이거 개봉을 안 해서 그렇지 했으면은 신의 손으로 했으면 딱 맞는 말이. 하여튼 벤 칼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벤 칼슨, 기프티드 핸즈. 말하자면 뭐랄까 이 선물 받은 손? 그 얘기 방금 했고요. 네, 선물 받은 손이고요. 감독은 토마스 카터. 배우는 쿠바 구딩 주니어가 벤 칼슨 역이고요. 하로 데킨스가 벤 칼슨의 청소년 역할을 했고요. 킴벌리 엘리제가 소냐 칼슨 역할이고요. 앙자노 앨리스가 캔디 역할이네요. 많이 나오지도 않아. 모르겠어. 캐스팅에 재밌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엄마 역할 있죠? 벤 칼슨 엄마 역할. 예. 킴벌리 엘리스. 예. 그러니까 요 우리 앞에 했던 그렇죠? 존 큐의 존 큐에서 와이프로 와이프예요. 나왔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더 그레이트 디베이터스 있죠? 예. 거기서도 포레스트 와이프였나? 하여튼 거기서도 나옵니다. 하여튼 이분이 아주 좀 처연하게 우는 연기를 되게 잘하시는 것 근데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좀 존재감이 있죠. 이 엄마 역할을. 일단 이 영화는요. 못 봤고요. 보기 어렵고요. 짱나고요. 아, 자막이 없어가지고 못 자막도 봤다고. 없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김피디가 안 봐가지고 좀 조용하겠구나. 일단 조용히 하겠고요. 예, 기프티드 핸즈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줄거리도 뭐 그냥 이 벤 칼슨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고요. 이 사람이 의사 출신인데 무슨 공화당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뭐 맞아요.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 같은 걸 보다가 이 사람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던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이제 어둠의 경로로 아, 그렇게 해서 보신 거예요? 이거 없더라고. 이거 보고는 싶은데 자막도 없습니다. 쿠바 구딩 주니어가 나왔다니까 또 연기 잘하잖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있는데 좀 유튜브에 보기 어렵더라. 그래서 어떻게든 어렵게 해서 봤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메디칼 이거 한다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무용고 팬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그렇죠. 게다가 의사인데 또 정치를 하겠다는.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비교도 좀 되고. 게다가 이 사람 또 공화당이야. 그래서 오바마는 흑인이었는데 민주당이었고.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존 홉킨스 병원에서 샴쌍둥이 형제 분리를 처음 성공시킨 의사죠. 머리가 붙은 샴상동이를 세계 그렇죠. 최초로 그렇죠. 불린 그리고 그거로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2008년에 아버지 부시로부터 미국 시민이 받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대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현재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저 경선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2008년이면은 아들 부신데. 아들 부시가 맞나? 2008년 아들 부시겠구나. 아들 부시로부터 네, 미국 최고의 훈장을 받은 조금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흑인으로서 역대 최연소인 33세 33살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예. 뭐 33살이면 저보다 쿠바 구딩 주니어가 옛날에 했던 그 영화도 생각난다. 흑인 잠수병 얘기하고 비슷한. 별로 상관없고요 그 영화랑. 아 근데 이 벤카스 이 사람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생겼어. 그리고 쿠바 구딩 주니어는 사실 뭐 이렇게 잘생겼다고 핸섬한 스타일은 아니잖아. 좀 개성 있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벤카스는 생긴 것도 되게 똑똑해 보이죠. 똑똑해 보이고 잘생겼고 멋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전에 무슨 어디 TV에서 무슨 조찬기도회인가 뭐 하여튼 그런 데 나와서 한 그 연설이 굉장히 유명히 떴어요. 그걸로 미국 국민들이 완전히 환호를 한 거야. 그리고 이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선 후보로 지금 뭐 제프시랑 경쟁을. 제프시랑 경쟁을 하겠는데 괜찮을 것 같아. 제비 되겠죠. 제프시가 그 부시 집안에서 제일 똑똑하대 걔가 원래. 근데 제일 똑똑한 애도 아니고 다른 애들. 나는 그 집안 좀 싫더라. 그냥 부시시해요. 아무튼 벤 칼슨 스토리 이 영화는 이 사람의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됐는지 이런 게 나와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그냥 얘가 이제 커가는 과정 같은 게 엄마와의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참 뭐 싫어하니까 우리가 사실 이 사람이 대선 후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화 다시 들여다본 것만 아니라면 아주 굉장히 순수하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야. 그래서 전기 영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랄까요? 그 우리 이 메디컬 순위에서 소개를 무용부에서 꼭 해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 이게 랭킹이 좀 밑에 있는 거는 위쪽에 또 비슷한 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랭킹이 밑에 있는 이유는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거 우리 지금 들으시는 이거 편성하시는 분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V에서는 좀 한번 해주세요. 케이블에서. 그럼 좋죠. 예, 자막인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게 진짜로 이제 입증된 건가요? 그럼 그거는 오래됐죠. 그 진욱이의 2년 전부터 제가 주장하고 있는. 진욱이의 설인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케이블 계신 분들은 이 영화를 이게 근데 TV 영화로 만들어진 것 TV 같아요. 영화로 이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에 우리 템플 그랜든처럼 네. 그리고 러스트 크리스마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영화들 중에 좋은 영화들 많고 요즘 제작비 많이 들이니까. 그리고 뭐 이 영화는 이제 쿠바 구딩 주니어의 연기를 보는 그런 거랑 이 사람이 그 존스 홉킨스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미국의 삼성의료원 이건 좀 아닌가? 지금 시절인 만큼 미국의 아산병원 아닌가? 미국의 서울대병원. 그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고르시면 되죠. 예,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 그리고 존스 홉킨스는 뭐 어때요? 보통 그 의술이 제일 발전한 곳이 유럽인가요? 미국인가요? 뭐. 지금 미국이죠, 뭐. 그런가요? 예전에는 독일, 그 유럽 쪽. 예. 지금은 뭐 무조건 다 미국이죠. 유럽에서도 다 미국으로 가는구나. 어쨌든 뭐 배우러 간다 그러면 다 미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샴쌍둥이를 그 머리를 분리한다는 수술이 어떤 수술인가요? 왜 어려운 건가요? 그게? 이게 좀- 앞에 존 큐는 흉부외과에다가 얘는 또 신경외과. 정형외과 그래서 영화가 없어. 정형외과 영화는 없어요. 가만 보면은 보온스 왜냐하면 있는 보온스. 이게 그 쓰는 사람들도 좀 드라마틱한 소재 때문에 이걸 그렇죠? 쓰는 건데 그렇죠. 뼈 맞추고 뭐 이런 거 다 죽고 살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신경외과, 가기는 제일 많이 가면서. 흉부외과 뭐 이런 데들은 그렇죠.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죽고 살고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면 네. 샴트윈이 이제 붙은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쵸. 문제가 어느 정도로 붙었느냐가 참 예후에 중요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어느 부위가 붙은 예를 들어서 배가 붙은 애들도 있고 엉덩이가 붙은 애들도 그렇게 있고 머리만 뭐 붙는 게 머리가 아니고 붙은 애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다리도 붙고 네. 그러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안 띄고 그러니까 못 띄는 거겠죠. 못 떼고 놔뒀을 경우에는 그렇게 커가지고 사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사진 봤어요. 양쪽이 붙어만 있지 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능이 살기도 쉽고 떼어내기도 상대적으로 쉽겠죠. 그렇죠. 예. 기능이 그런데 분리된 경우. 이게 다 완전히 어느 한쪽이 안 갖춰져 있거나 그렇죠. 이러면 한쪽. 떼는 순간 한쪽은 죽는구나. 한쪽은 죽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런 애는 놔둔다고 해서 오래 살지도 잘 못하겠죠. 그렇겠네요. 그 기관이 네. 부실한 쪽에는 또 기능을 제대로 못할 테고. 예. 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머리가 붙은 애라는 거는 얼마나 붙었는지도 예를 들어서 두피만 그냥 살짝 붙어 있다. 뛰면 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경우는 별로 네. 없어서 예를 들어 두개골이 두 개가 이렇게 우리 왜 교집합 뭐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뭉쳐져 있다. 뇌는 따로따로지만 그렇죠. 이럴 경우 이 두개골을 분리를 쪼개고. 하고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 건가.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는 뇌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뇌라는 게 워낙 손상을 당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기는 곳이고 또 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영화에서도 설명이 좀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그냥 단순한 전기 영화이지만 그렇죠. 스토리상에서 약간의 그 박진감이 있는 부분이 이 수술 장면 이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게 위험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네들은 지금 머리가 붙었어도 뒤통수끼리 붙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등을 지고 그쵸, 등 지고 등을 있죠. 지고 아, 붙어 맞다. 있는 애예요. 예. 네. 뒤통수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뒤통수 쪽에 있는 뇌는 우리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많이 분포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벤카슨이 설명을 할 때 자 이걸 띄는데 문제가 뭐냐. 뇌가 좀 손상을 받게 되면 애가 시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 다. 떼면서 이 뒤쪽에 있는 뇌를 갖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출혈.
출혈 때문에 애들이 계속 출혈로 고민을 수술하다가 하죠.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지금 고민이 됐던 게 출혈 부분이었죠. 그렇죠. 이 출혈 부분을 영화에서. 어떻게 잡느냐가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그 플롯상의 아주 재미있는 그렇죠.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수술 샴쌍둥이 이렇게 머리가 붙은 두 아이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왜 독일 그 유럽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이 독일 애들이야. 독일에서 미국으로. 그렇죠. 그래서 독일 애들인데 옛날에는 사실 의학의 본고장 그러면 독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독일 부모가 이 애들을 데리고 존스 홉킨스 와서 수술을 하는 거야. 그런 상징성이 좀 있더라고. 미국이 우리가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아. 왠지 뭐 그런 거를 좀 봤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애가 홀어머니 밑에서 형이랑 이렇게 둘이 있나요? 그렇죠. 예, 홀어머니가 애를 키우는데 이 어머니는 정말 글자도 못 읽는 그런 엄마였던 거야. 그리고 이 애도 초등학교 때는 이 영화에도 잘 나오잖아요. 자기는 바보라고 생각해. 자기는 그렇죠. 그냥 멍청하고 공부 못하고 진짜 공부를 못했어. 실제로. 실제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꼴등. 그 얘는 약간 뒤에 레이트 블러썸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어머니의 교육에 힘입어 중3 때부터 전교 수석을 하게 되고요. 아, 중학교 때 예. 공부 잘한 거야? 그래서 예일대 장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렇군요. 벤 카슨이랑 좀 아시나 보네. 아 카슨 형은 좀 중간중간 문자도 하고 그러니까. 아 그래?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 저학년 때 환경적으로 공부를 잘 못했을 수밖에 없는 좀 환경이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정사가 나오지만 홀어머니잖아요. 예. 예. 그 어머니가 가난하고. 위탁 양육 시설에서 있다가 거기서 탈출하는 기분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 가지고서는 그렇죠. 13살에 결혼을 그렇죠. 한다고 예. 거기 중간에 나와버렸죠. 좀 나오죠. 근데 좀 안 좋았던 게 그 남자가 딴살림,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하던 남자였던 거죠. 예. 그 엄마가 참 기구하게. 네. 예.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혼을 하게 되고 혼자서 애 둘을 키우는데 뭐 13살에 그러고 시집 와가지고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엄마 결국 파출부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그러니까 거의 집에 있을 시간은 없죠. 엄마는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 엄마가 이제 조울증 같은 게 있었던 거 중간에 정신병을 찾아가죠. 그럴 만도 하죠. 그쵸. 사실은 그 어린 나이에 해가지고. I have a darkness 그러잖아. 이게 나한테 이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애들이 있으니까 자기 발로 병원 찾아가서 고치려고 하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래도 다행히 아까 우리 의료보험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병원에서 다행히 우리가 그러면은 치료해주겠다. 그래서 이 엄마가 거기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하는 씬이 나와요. 이 어머니가 그게 이제 킴벌리 앨리스. 네. 그 어머니가 보면 칭찬을 참 우리 아이에게 어쩜 그렇게 기운을 북돋아 주는지 모르겠어요. 넌 그래?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항상. 아 맞다. 너는 스마트하다고 그렇죠. 계속 네. 얘기를 해주죠. 넌 바보가 아니고 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샴쌍둥이 잘 분리 수술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엄마랑 만났을 때도 엄마가 이제 역시 그 얘기를 그렇죠. 같이 이제 해주죠. 세계적인 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실존하는 인물들이에요. 그거를 영화를 했다라는 게 그거 참 재밌는 사실이고 이 사람도 뭐 논란이 있겠죠. 이 사람 무슨 성인 의사 무슨 화타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이룬 업적이랑 그 뭐 예일, 존스 홉킨스, 하버드 이거 완전히 극상층에 몇 프로만 가는 사람들이 거기 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똑똑해야 되고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또 흑인이고 그런 걸 이뤄낸 거가 참 대단해서 그래서 아마 영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배우보다 사실 참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배우보다 실존 인물이 더 잘생겼어. 이거 영화 되면 원래 다 미화되는데. 아유 우리 쿠바구딩 준이 어떻게? 쿠바구딩 주니어는 약간 이제 재밌게 동글동글하게 생기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그 연기를 해내죠. 의사 연기를. 이 영화에는 오게티가 없었나요? 혹시? 오게티가 좀 적긴 했어요. 네. 최근 영화라 그런가? 네. 사실 수술 장면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 그러니까 그런가요? 처음에 딱 타이틀 뜨면서 기프티드 핸즈 뜨면서 예. 손을 닦는 장면이 나와요. 그쵸. 네, 좀 수술실을 인상적이죠. 수술 들어가기 네. 전에 손을 깨끗이 뭐 베타딘으로 닦는 건데 솔질하고 그러는 게 뭘로 닦아요? 와, 베타리요? 베타딘, 베타딘? 포타딘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비누가 아닌가요? 요드.
네, 요드 성분 해가지고서는 그 소독제가 있거든요. 요새 병원에 가면 네. 약간 갈색 나는 거 이렇게 소독 별로 안 다쳐보셨군요. 네, 저는 잘 몰라요. 옥도전기밖에 예전에는 빨간 약이었는데 빨간 약. 그쵸. 그거 아니고 요새는 약간 갈색 아, 나는 네. 거 이렇게 발라주는 소독약 있어요. 베타딘. 그거를 이렇게 거품 비누 같은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수술실 옆에는 항상 뭐 외과 의사라면 맨날 하는 일 그거죠. 뭐 그걸로 이제 깨끗이 닦는 건데 그 닦는 이 동작 닦을 때 그 팔이나 손의 각만 봐도 대충 내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에이 좀 어설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적이더라고요. 그손 닦는 실제 서전한테 자문을 아니면 했구나. 그 수술 방향을 잘 아는 간호사든 누구든한테 가르침을 받고 여러 번 연습해 본 건데 닦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각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딱 매뉴얼된 딱 그 그리고 행동처럼. 방법을 떠나서 왜 있잖아요. 그 정말 전문가가 전문가를 보면은 아, 맞아요. 이거 한두 번 네. 해본 게 아닌데 예. 전혀 어색함이 없는데 하는 게 손 하나 닦는 거에서도 딱 느껴지고 그렇죠. 저도 그렇죠. 이렇게 영화에서 피아노나 기타 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제가 좀 배웠구나 이게 있고 맞아요. 뭐야 막 이런 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저도 그 먹자 영화에서 많이 얘기 그래서 드렸었죠. 그거는 많이 자문을 받고 그 손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 우리나라도 현장에서 자문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의료 출신이. 예. 그래서 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꼬매거나 이런 거에서 그런 대역. 자문하는 분들이 손대역을 하는 경우. 그렇겠죠. 예. 배우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사실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음. 아예 왜 말씀하신 피아노 치는 거나 또 뭐 서예가의 붓글씨 쓰는 거 뭐 이런 거 사실 연습 좀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대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그런 훌륭했다. 거 잘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술 장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수술실은 정말 이제 실제로 의사들이 장관이 70명이 와. 팀을 이뤄가지고 70명. 그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요? 그 괜찮아. 출혈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그렇죠. 막을 수 출혈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결하기 그걸로 위해서 고민을 하죠, 영화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거는 사실은 실화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 사실 얘기를 만들어낸 걸 수도 있는데 그 어머니가 수돗물 똑똑똑똑 떨어지는 걸 보고 뭐라 하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딱 하죠. 그래 수돗물을 잠그면 되잖아. 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수돗물가 뚝뚝 계속 떨어지면 잠그면 되잖아. 이 생각이 떠올라서 결국 심장을 멈추면 되잖아. 심장을 멈추면 피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안 도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흉부외과를 같이 인벌브 시켜가지고 그렇죠. 피를 20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려 갖고 심장을 인위적으로 멈춰버리죠. 멈춰버린 다음에 그렇게 되면 1시간 내로 수술. 그렇죠. 시간이. 그래서 영화에서 1시간 타이머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1시간 이내 끝내야 돼. 그게 아주 박진감 있어요. 그 씬이. 그렇죠.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수술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신경외과 심장 멈춰서 돌리기 위한 흉부외과 흉부외. 또 나중에 이 두개골을 다 덮기 위해 그건 재건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성형외과까지 성형외과까지. 그 세 다 개과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70명의 팀이 된 거예요. 그 수술방에서 애를 놓고서는 해서 근데 그게 장관인데 진짜 그 수술신이 그거를 연출을 되게 그걸 잘했어요. 연출을 잘했어요. 와, 근데 난 그 영화 보면서 아까 그 심장 이식하는데도 25만 불, 2001년 영화인데, 근데 이거는 저 몇십 명에서 붙어가지고 87년에.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도 되는 거겠죠.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는.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모든 부분이 다 닥친 건데 벤카스 같은 박사님이 정말 선의에 의해서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추앙받죠. 박수 받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과 인간의 어떤 가치에 대한 측면이 괴리감이 이만큼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항상 의문점을 제하는 게 환자를 뭘 보느냐라는 부분으로 남는 거예요. 물론 벤카스의 얘기는 아니야. 제가 그 김 PD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짚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기술 그냥 우연주의. 그 의사의 어떤 뭐 공명심 아니면 내가 이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한번 해볼까? 도전심? 굳이 그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주객이 전도돼서 막 그런 걸 시도하는 공명심이 는 경계를 있다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도 있는데요. 그게 또 딱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 환자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
다른 대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인 거죠. 다른 대상이라는 그거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험의 대상이 실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 내가 이걸 성공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어떤 베네핏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들을 환자들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여기 오게티가 있어요. 근데 있긴 네. 그러니까 지금 오게티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오게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잘 되는데 있긴 있는데 아주 사소한 오게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 나온 그 메인 수술 샴상동이 분리수술에서 나온 부분은 아니고 그 중간에 또 하나의 수술씬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것도 재미있는 건데 발작을 일으키는 소녀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간질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 용어가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뇌전증이라고 바뀌었거든요. 아 이제 간질을 뇌전증이라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간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간질이라는 질자 들어가면 좀 어감이 그렇죠. 간질이 별로 어감이 안 왠지 좋죠. 네. 낙인을 이렇게 찍는 듯한 간질이라고 하면은 그게 없는 병도 아님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이질 뭐 워낙 이런 것처럼. 막 발작을 일으키고 이상한 그런 기괴한 네.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심지어 아주 예전에는 뭐 악령에 들렸다고 그렇죠. 생각을 귀신 들렸다고 하기도 하는, 하고 그 정신분열을 조현증이라고 바꾼 거랑 비슷한 거. 그래서 용어를 뇌전증이라고 네. 바꿨는데 근데 하여튼 그 뇌전증 소녀를 수술하는 거에서 맞아요. 예. 그거 설명이 거기에 오게티가 있었나요? 네, 수술 장면에서 아 수장면에서. 거기서 뭘 하냐면 뇌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이게 절반을 잘라내도 되나요? 아주 어린 애들은 나머지 부분이 알아서 또 또 발전을 재생이 해서 재생이 된다. 각자의 역할을 한다. 해서 뇌를 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 끝나고 나서 수술 테이블에 눕힌 상태로 애가 의식도 아직 안 돌아왔는데 아마 마취과 선생님일 것 같아요. 마취과 의사가 그냥 이렇게 보고선 하더니만 튜브를 뽑아버리죠. 튜브를 뽑아요? 네, 목에 그쵸, 예. 기관 삽관한 거, 기도 삽관. 기도 삽관한 거 뽑고 결국은 그 상태로 병실로 옮겨서 거기서 애가 깨어나요. 극적으로 깨어나는데 맞다.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죠. 맞죠. 큰 수술이었는데. 만약에 수술실에서 의식이 다 안 돌아오고 깨어나지 않으면 회복실로 가야지. 삽관을 한 상태로 그대로 회복실로 그렇죠. 옮겨가지고 회복실 가서, 예. 거기서 충분히 회복이 되고 의식이 자 우리 이거 뽑아줄까요? 그러면 이런 소리 듣고 뽑고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병실로 가죠. 근데 예. 급했어.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 상태가 완전히 안정이 된 상태인지 모르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뽑아버리면 나중에 숨을 안 쉬면은 어떻게 뭐 다시 끼고 예. 아, 그렇구나. 경솔했어. 예. 그런 그래, 빨랐어. 오게티가 수술 있었군요. 장면은 아주 잘 벤카스는 그러면 안 되지. 벤카스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 마취과. 벤카스 존스 호킨스. 빨리 퇴근하려고. 잘 안 된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오게티가 있었군요. 이게 확실히 전문가가 보니까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하던 그런 것들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몰라도 되는 이야기 몰라도 돼 근데. 몰라도 되죠. 몰라도 되는데 사실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지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소한 거를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이거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었어 그러고 비난을 하지는 않아요. 않는데 병원에서만 그랬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나는 근데 거슬린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죠. 역으로 맞아요. 그게 실제 병원에서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그건 안 되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정 원장님은 정형외과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피나 뭐 이런 많이 거 보죠. 피를 보나요? 정형외과 수술은 정형외과는 그런가요? 이제 그 의사들 사이에서 목수라고 불려요. 카펜터. 아, 그래요? 목수.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기구들이 되게 다 뭐 토, 망치, 자르고 막 이렇게. 이런 살상 무기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뼈 막 자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뼈를 좀 자르기도 하나요? 뭐 그게 메인이죠. 메인이라고요? 부러진 뼈를 어지러운데, 갖다가 갑자기? 맞춰서 드릴로 구멍 예, 뚫고 드릴로 있고 뭐 수술용 드릴 다 있고. 뼈를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뭐 잘라내기도 하고. 나사목도 받자. 그러니까 목수가 하는 일이에요, 진짜로. 네, 나사 못 받고 그러면은 이렇게 힘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구나. 어떠세요? 그 정형외과 의사 하면서 좋은 거 하나랑 나쁜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오셨으니까. 정형외과라는 과 자체에 대해서요? 아니요. 아니면 의사라는 개인적으로 거에 대해서? 예, 뭐 그냥 의사 하면서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길어질 수 있는 얘기지만 그냥 간단히 하자면 길어져도 돼요. 의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그래도 뭐, 네.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없이 여기면 안 받죠. 의사입니다 그쵸. 했을 때 예, 예. 그러니까 가족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가족은 그러니까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애들이 우리 남편 의사야, 우리 아빠 의사라고 했을 때 어디서 뭐 그러네요. 좋게 보면 좋게 봤지 뭐 그렇죠.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예, 그렇고 요새 하도 어렵다 보니까 예. 의사들도 많이 어려워진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폐업하는 동료들도 있고 아, 참 어려워. 폐업도 그러니까 하시는구나. 하면 무조건 잘 된다는 아니에요. 네. 아니긴 하지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면허증 가진 직업이잖아요. 네, 라이센스 그렇죠? 가진 네. 직업이니까 진입 장벽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하고 아무나 못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 취직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네. 열어놓고 정년 없이 아, 지금- 정년이었구나. 아, 지금 당장은 뭐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본인이 만족을 못하는 정도의 인컴일지라도 어쨌든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60이 됐든 70이 됐든 뭐 많이 못 벌면 오래 벌면 되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나쁜 점은 나쁜 점은 시간이 없어요. 딴 거 할 시간이 잘 없고 그래도 영화는 잘 대기가 될 때까지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정형외과는 특히 그렇겠네요. 아까 뭐 목수라고 다 하시는 모든- 거 보니까 모든 과들이 마찬가지. 그건 이제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한데 사실은 저는 같은 외과 중에서는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참 신경외과 벤카스 안 돼 보여요. 왜냐하면 신경외과 의사들은 응급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뇌 손상 받고 이러면 다 응급이거든요. 그렇죠. 시간 안에 빨리 정형외과는 응급이 많을 것 같지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막 피도 철철 나고 막 뭐 다리 부러져서 막 뼈가 드러나고 이러면 막 굉장히 끔찍하고 막 응급 같지만 그 다음 날 수술해도 돼요. 죽는 거 아니거든요. 지혈만 잘 해주고 혈압만 떨어지지 않게 처치만 딱 해놓으면 그 다음날 수술해. 근데 뇌 손상 뭐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바로, 예, 바로. 그러니까 수시로 콜이 많고 뭐 어디 가서 맘 편히 뭐 저녁 때 뭐 뭘 그렇게요. 못하고 물론 예. 당직이 돌아가긴 하지만 의사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바로 안정이 되냐 하면 그렇지 않고 중환자실로 바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상태 괜찮은지 밤새고 봐야 되는구나. 신경이 쓰이고 계속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쵸. 수시로 전화해서 괜찮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몸은 병원을 떠났어도 노연하지를 못하는 예.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일과 사생활 잘 분리가 잘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여태까지 의술을 바치시는 의뢰로 가장 보람 있었던 뭐 이런 거 있나요? 늘 하니까 늘 보람 있으니까 뭐 그 만성이 되셨나?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은 더 좀 바꿔봐봐. 기억에 남는 환자분 혹시 지능이 너 아니냐? 지능이 너 저번에 좀 저 가봐줘. 아직 진료 전이에요. 팔다리 다 이게 고정했어. 정형외과가 드라마틱하게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과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아주 막 그런 경우는 없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정형외과 의사들이 나름 자부심을 갖는 것은 살고도 죽고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을 때 삶의 질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어떤 장애가 남아서 음. 팔 다리를 제대로 못 쓰고 살 때 뭐 그러면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거를-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켜 그걸 고치는 보람이 있구나. 준다는 그리고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많다는 전부 다 완치가 가능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질병 중에는 우리가 목표를 완전히 다 고쳤다. 큐어를 목표로 삼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케어를 목표로 삼는 질병. 그렇죠. 대표적인 만성병들 당뇨, 고혈압 이런 경우 뭐 평생 약 먹고 조절하는 그렇죠. 거지 그게 치료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뼈가 부러졌다. 제대로 붙여주면은 치료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네요. 아, 팔이 다 치료가 그냥 원래 쓰던 만큼 다 움직여진다. 그렇죠. 고친 거거든요. 뭐 겉에 흉터는 좀 남았을지라도 그런 면에서의 좀 자부심은 있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환갑 때 양쪽 무릎을 인공관절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전까지는 너무 맨날 다리 아프다 그러고 뭐 일어날 때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 그 보면서 그랬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 엄마가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고 고맙고 막 의사 선생님이 무슨 정말 기프티드 핸즈 같더라고. 야 어떻게 저런 걸 개발해서 난 그때 정말 진심으로 의사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분은 도가니탕 같은 거 드실까? 막 이런 생각도. 저희가 왜 다른 과들도 다 자기 나름의 자기가 네. 전공한 과에 네. 뭐 자부심이 그러니까 있긴 정형외과는 성형외과도 그런,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재수술을 한쪽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도 너무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서 대표로 오셨으니까 저희의 이 감사함을 좀 받으시고 또 우리 정 원장님은 우리랑 같이 취향도 비슷하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영화평론가 정영일 선생님의 그렇죠. 친조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이크로 나오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룩스도 좀 비슷하신데 저희 생김새도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글쎄요. 그 훨씬 사실은 독설가셨죠. 그렇죠. 약간 촌철살인 스타일이시죠. 뭐, 저는 그렇게 심한 소리는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 정도셨어요? 아니 아이고. 그 예전에 사랑방 중계할 때 보면 그렇지. 맨날 원정면 선수 축축 쏴붙여갖고 막 구사리 주고 그러면 또 원 아나운서는 착해가지고 그냥 다 받아 되게 넘기고 막 착해. 거기서 오는 약간 케미스트리가 좀 있었잖아요. 그게 아주 좋았죠. 저는 어렸을 때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방 중계 좀 되게 앞서갔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과 다 이렇게 대본 읽고 요즘 지금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진짜 깝깝하거든 나는. 예능 뭐 다 마찬가지야 교양. 근데 그 사랑방 중계는 그 둘의 어떤 그 케미가 정말 좋았던 거. 특히 이 정영일 선생님 영화 평론가인데 그 둘이 같이 진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참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영화를 또 추천해서 나 그 무용부 시작할 때 약간 정영일 선생님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걸 추천해주시고 했던 또 영화의 어떤 장면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럴 때 이렇게 시니컬한 분이 또 그런 얘기 하니까 되게 이렇게 믿음이 가고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그 시절에는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거라는 거는 그렇죠. 극장에 가거나 아니면은 명화극장 주말의 명화를 보거나 둘 중 그거밖에는 그렇죠. 네. 길이 전혀 없었. 부잣집에 가면 베타 없었잖아요. 테이프로 이렇게 영화 보고 했었죠. 부잣집. 아주 부잣집. 아주 부잣집이었나? 아주 부잣집. 예. 또 오늘 우리 정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정영일 선생님 생각도 나고. 이게 좀 아쉽네요. 좀 영화 얘기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그러게요. 예. 다음에 또. 근데 워낙 바쁘실 분이라 형수님이 지금 별로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 하여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예. 그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그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일단 연락은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실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오실 것 같아요. 맛있는 치킨을 주셔야지 오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오늘 처음에는 이렇게 헤드폰도 쓰고 막 이래서 조금 긴장도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방송 듣는 것 같다 좀 어색하다 오늘 말씀하셨는데 헤드폰 벗으셨네? 헤드폰이 아까 그 제 목소리가 제가 들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 머리가 커서 좀 갑갑하셨구나. 껴서 아파요. 아니 근데 사실 오늘 준비도 또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냥, 예. 오게티를 하시면서부터 풀리셨어요. 오게티를 하시면서부터 이렇게 예. 입이 앞으로 저희 풀리셨어요. 무용부 오게티도 좀 종종 모니터링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서 항상 이렇게 코멘트도 해주시고 그쵸. 라이크도 많이 눌러주시는 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는 또 우리 페이스북 아주 1번 좋아요 무용부 팬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서로 팬이네요. 그러네요. 예. 이건 좀 결국은 좀 뭐랄까요 속물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속물인 얘기야. 3명이 꼭 필요하다 그래요. 3명의 친구, 의사 친구, 변호사 친구, 경찰에 있는 친구. 한국에서요. 세 명, 한국에서 3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있고 없고가 무엇을 결정짓느냐가 마음 아픈 얘기도 되게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댈 수 있는 친구라는 얘기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기댈 수 있는. 근데 저희한테 그런 존재로 오늘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대부분 그 세 가지 직업이 다 지네끼리 친구지. 근데 아무튼 저희와 이렇게 메디칼 영화 하는데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우리끼리 했으면 되게 이상할 뻔했어. 우리 잘 모르는데. 그렇지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끝냈는데 올리고 났더니 악플이 쫙 이러면 아니 오장님이 또 이 편집 수술 집도 있기 때문에 또 아주 잘 저도 나름 메스를 잘 해주실 거예요. 오디오 파일에 메스를 댑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첨예한 결국은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 내시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 괜한 말씀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가 차가 막혔다는 이유로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사실 진욱이랑 김 PD가 1시간씩 늦었어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치킨을 사오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 명은 강북강변, 한 명은 올림픽대로에 서가지고.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의 감사함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메디컬 영화 정말 풍족하게 많은 이야기 나눠서 너무 저희가 재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연료 같은 건 못 드리고요. 뭐라도 좀 드시죠. 자 이렇게 해서 궁뎅이?
웅댕이 따끔 메디컬 영화 탑10 첫 번째 녹음을 마치게 했습니다. 네. 그럼 마치는 순간에 음악을 한 곡 들어야죠? 예, 그 기프티드 핸즈 보면은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 나오죠. Don't know much about history. 그 원래 옛날 노래인데 이 오리지널보다는 저는 이거를 사이먼 앤 가펑클이랑 제임스 테일러가 부르는 버전이 있어. What a Wonderful World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What a Wonderful World는 진호가 What a Wonderful 네, 저건데요. 저게 아니고요. 이거는 룸마처벌 거기 보면은 뭐 나는 역사도 모르고 뭐 수학도 모르고 뭐 이런 그게 그 중간 영화에 나오죠. 그렇죠. 그때 아직 탑 저기 F 받고 내가 막 헤매고 있을 때 그게 나오잖아요. 맞아. 그렇죠. 수학도 못하고 역사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그 음악이 나오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시간에도 열심히 저희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해 주시는 간호 선생님들, 스태프 여러분들께 땡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메르스는 극복하시고요. 금방. 극복할 거예요, 금방. What a wonderful world it will be. 막루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